네, 얼마 전에 열렸던 러시아 내셔널 카밀라 발리에바를 하면서 뭘 할 거냐면 신지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실은 이미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1시간이 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제가 중간에 좀 빡이 치면서 나도 모르게 감정이 업이 돼가지고 욕을 너무 많이 했거든. 뭐, 예. 뭐 괜히 손이 말이니 막 좀 욕을 좀 많이 했어요. 내가 못 올리겠어 영상을. 아, 욕을 왜 했지 내가 굳이. 자, 일단 제목을 보면 당연히 러시아 내셔널 카밀라 발리에바 연기를 보겠다는 건 알겠죠. 근데 왜 갑자기 신지아가 나오느냐 하면 카밀라 발리에바를 통해서 현재 신지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토론 문제점을 한번 살짝 언급하고 넘어갈 거예요. 제가 종합선수권 신지아 리뷰를 하고 나서 신지아의 그 토론 부분이 왜 문제냐라는 어떤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한 것 같아서 살짝 보여주면서 넘어갈 거예요. 예. 자, 일단 음, 먼저 이 얘기를 해야겠죠. 21년 9월에 테스트 스케이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 21년에 그랑프리가 있을 거고, 다음에 22년에 러시아 내셔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2년 올림픽 단체전, 여기까지 좋았죠. 그러다가 22 올림픽 개인전에서 망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미 제가 블로그에서는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21년 9월달 테스트 스케이트 때 안 좋았어요. 근데 요때 들어서 좋았고, 여기서 왜 망했는가? 여기와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도핑 적발됐죠. 그러고 막 울고 불고 짤고 막 그러다가 개인전 뛰었을 때 안 좋았어요. 그러면 약물을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왜 안 좋았고 이때는 좋았느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선. 바로 회전축 얘기를 여러 번 해서, 자, 이 방향으로 점프를 뛸 때 공중에서 회전축이 앞으로 살짝 숙여지는 1번, 다음 2번은 거의 수직이 되는 거,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 수직으로 거의 섰는데 여기서 이 무릎 부분에서 다리를 뒤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스케이트 나를.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만든 영상 중에 착지라는 영상을 찾아보세요. 제 채널에서 착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찾으면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아요. 간략하게 하면 수평 운동 방향으로의 에너지가 일정 이상 될 때는 1번처럼 앞으로 숙여져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스케이트 날이 진행 방향 쪽에 더 가 있어야 돼요. 몸의 무게 중심이 여기면 스케이트 날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이쪽 방향으로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야지 착지됐을 때 스케이트 날의 뒷날의 무게가 안 실리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긴데 1번이 괜찮다라고 했고, 그럼 2번이 되면 뭐가 문제냐? 랜딩 컨시가 나빠집니다. 2번이 되면. 근데 이게 수평 운동 에너지가 일정 이하면, 그러니까 점프 자체가 워낙 스케일이 작은 점프거나 또는 비거리가 있는 점프가 아닐 경우에는 2번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거리도 있고 에너지도 큰 점프인데 3번이 되는 경우가 뭐냐면, 축이 선 선수들이 몸의 무게 중심점보다 이 스케이트 날을 뒤로 보내기 위해서 이 무릎을 굽혀서 스케이트 날을 뒤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효과를 얻는 거예요. 1번 같은. 3번의 경우 누가 있다고 했죠? 제가 블로그에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케이틀린 오스먼드와 그레이시 골드가 있다. 그리고
케이틀린 오스먼드의 경우 러츠 플립이 0.58에서 59 사이면 1번이 돼서 이런 동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동작을 하게 되는 건 언제다? 0.6초가 넘어갈 때쯤 대략. 자, 그럼 그레이시 골드는 어땠습니까? 러츠가 0.64초가 넘어가면 3번처럼 되고요. 축이 서가지고 뒤로 빼는 동작이 나오고 0.63초 이하면 1번이 되기 때문에 무릎을 안 굽혀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그레이시 골드나 케이틀린 오스먼드는 공중 자세에서 자기의 회전축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걸 인지한다는 얘기예요. 인지하고 가변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라는 거. 요거는 알고 갑시다. 자, 다시 말합니다. 여기서 요 맨 앞에 요 대회랑 요 대회는 왜 망했느냐? 발리에바의 쿼드 토룹 회전축이 2번이었다. 그런데 가운데 이 세 대회는 어땠다? 1번이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자, 그러면 이 대회를 마치고 나서 러시아 돌아갔죠. 발리에바는 마치 막 개선 장군처럼 막 환대해줬어요. 러시아에선. 뭐 러우 전쟁도 열리고 뭐 개판 5분 전이니까 러시아에서는 자국 내에서는 뭔가 이런 좀 으쌰으쌰가 필요했겠지. 그러나 뭐 러시아 연기를 쭉 찾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발리에바가 안 좋았어요. 러시아에 복귀하고 나서도 그냥 개같이 멸망하고 있었거든. 그냥 개망하고 있었어. 그랬는데 이번 러시아 내셔널을 보면 꽤나 회복해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꽤나 회복해서. 그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바로 회전축이에요. 회전축.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쿼드 토룹인데 잘 보면 자, 회전축이 어때요? 앞으로 살짝 숙여져 있죠. 진행 방향 이 방향에. 즉 뭡니까? 1번에 해당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회전축이 잘 잡혀서 내려와요. 다만 그냥 딱 봐도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몸이 좀 불었죠. 아무래도 몸이 좀 불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 지금 제가 측정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발리에바가 아주 좋았을 때가 쿼드터가 가장 좋았을 때 채공 시간은 0.7초 정도에 회전 소요 프레임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이래 나오거든요. 60분의 11. 그러니까 즉 60프레임 영상에서 한 11프레임 정도 소요가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냐면 0.7초가 살짝 넘어가고요. 이 내셔널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지난 시즌 좋았을 때입니다. 좋았을 때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11에서 12프레임 사이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11.5? 5? 플러스가 나와요, 지금. 이게 뭡니까? 채공 시간은 오히려 좋아졌는데 회전 속도가 지금 느려졌죠? 그죠? 이 숫자가 작아져야지 좋은 건데 11에서 11.5가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몸이 불어나면서 회전 속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뭐 간단하게 뭐 채공 시간보다는 이 회전 소요 프레임만 보자고요. 자, 한 바퀴, 두 바퀴. 제가 두 바퀴째까지는 측정 안 하는 거 아시죠? 다들 제 블로그 오래 보신 분들은. 왜입니까? 자, 첫 번째 회전 때는 도약 자세가 포함되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자세까지도 다리나 팔이 온전하게 모이지 않은 상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이 아니라 끝에서 두 번째, 3회전째가 몸이 착 타이트해졌을 때에서 이제 1회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맨 마지막 4회전 때는 착지 동작이 포함되죠. 그래서 쿼드일 경우에는 세 번째 회전, 거꾸로 봤을 때는 두 번째 회전을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자, 어깨,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가 약간 요렇게 보이고 있고 등에 파인 이 살 부분이 요 정도로 보이고 있어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프레임을 세워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회전이 안 됐어요. 12. 예. 이해되시죠? 11프레임이 더 많이 넘어가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번 쿼드 토럽을 볼까요? 자, 이것도 한 바퀴, 자, 두 바퀴예요.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조금 덜 돌았어요. 살짝. 예, 다시 볼까? 하나, 여기서부터 보는 게 낫겠다. 예. 여기서부터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인데 못 돌았죠. 열둘, 거의 열둘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11.5에서 12 사이 정도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11.5라고 한 거예요. 11.5프레임 이상이 지금 소요되고 있다. 뭡니까? 이런 거는 이제 좀 살이 좀 몸이 좀 후덕해진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몸이 옆으로 불올수록 회전력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또는 아직 피지컬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즉, 이 숫자라는 건 뭐냐면 발리에바가 채공시간과 회전 속도의 조합이 가장 좋았을 때인데 이건 뭐냐면 조금은 밸런스적으로 나빠졌다라고 봐야 돼요. 여전히 아직은. 즉 뭐냐면 이렇게 해도 쿼드토를 뛰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채공시간이 좀 더 늘어났다는 건 뭡니까? 예, 체력 소모가 조금은 더 있다는 얘기죠. 요런 거를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처음 만들었던 영상에서는 내가 어떤 욕들을 했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일단 이 중간에 좀 말을 끊는데 발리에바가 약물이 도핑이 이미 한번 적발이 됐어요. 약물 적발이 한번 된 선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수치도 약물의 도움이라고 솔직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러시아를 요즘에 약국이라고 표현하잖아. 요즘 피겨 커뮤니티에서도. 솔직히 나도 거기에 대해서 뭐 딱히 반대론자는 아닌데 얘가 약을 했던 안 했던 우리가 뽑아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뽑아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가봅시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룹인데 이거 룹보다 얘 러처 뛰는 걸 한번 봅시다. 자, 러처 뛰는 게 좀 웃겨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자꾸 가래가 끓어서. 예. 자, 제가 왜 발리에바의 러츠를 갑자기 얘기하는지 이 러츠를 보면서 발리에바가 러츠의 아웃 엣지 만드는 과정을 보시고 그 다음에 회전축이 어떻게 형성되며 그 회전축 형성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릴게요. 자, 일단 제가 그동안 얘기해 온 게 있죠. 제가 공개 영상에서부터 많이 표현했는데 A, B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정석적인 라인, 플러츠 라인. 그죠? 자, 그러면 발리에바는 어떤 라인이냐 하면 A 라인이에요. A 라인. 그러니까 정석적인 러츠 라인의 그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톱픽이 딱 되는 순간까지는 그냥 거의 정석 러츠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그동안의 어떤 인식에 비해서 당혹스러울 수도 있어요. 잘 봐요. 자, 인엣지잖아. 그죠? 인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이게 올라가려다가 조금 늦게 올라가는데 아직 인이에요. 인이고 아직 인이고 이제 거의 중립쯤 가까이 가니까 이제 올라가는데 조금만 더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올라갔고 최대로 한번 갔고 나서 그러니까 최대한 왼쪽으로 몸의 왼쪽으로 몸의 오른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게 제 방향을 틀어서 빠져나오기 시작할 즈음에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여기서 토픽이 됐으면
지금이 떠 있는데 이 시점에 토픽이 되면 더 이상적이겠지만 잘 보면 충분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나가는 방향도 자 우리가 지금 이 방향으로 점프를 뛸 때 날의 방향이 이렇게 되면 빨리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날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면 느리게 나가잖아요. 몸 바깥으로 나가는 게. 그죠? 근데 이런 거 봤을 때 발레바는 날의 방향이 진행 방향에 완만하다 이거예요. 진행 방향에. 진행 방향에 이건 뭐예요? 급격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진행 방향에 이렇게 완만하게 들어가니까 날이 빨리 이렇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뜯어보자고. 발리에바이러츠가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나쁜지.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자세에서 봤을 때 우리가 딱 눈에 띄는 좀 꼴불견이 뭐죠? 상체가 돌아갔죠. 거의. 근데 상체가 돌아갔는데 몸의 이 회전축이 요로 기울었나요? 요쪽으로 빠졌나요? 안 빠졌죠. 요로 기울면은 몸의 중심도 이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아웃엣지 만들기가 힘든데 잘 봐요. 발목 꺾지도 않았어. 지난 시즌에는 발리에바가 러처를 뛸 때 이거 발목 꺾었어요. 꽤나 꺾었거든요. 꽤나. 종합선수권 때 신지아가 러처 뛸 때 보여주었던 그 발목 꺾는 거에 한 두세 배를 꺾었어요. 그 각도에. 근데 지금은 아예 발목을 꺾지도 않고 여유 있게 아웃엣지 만들고 있죠. 이건 좀 신기한 거예요. 어찌됐든 상체는 미리 돌았는데 축이 요로 빠지지 않으면서 아웃엣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자, 발목 안 꺾었어. 자, 이것만 봐도 뭡니까? 날이 내 몸의 중심에 어디에 위치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내 몸의 무게 중심선이고요. 이게 내 왼쪽 골반선, 오른쪽 골반선이라고 했을 때 날의 위치가 이 몸의 중심선 이 근처에 이렇게 형성되고 무릎의 방향이 이렇게 봐주고 하면 무릎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이 되어주면 발목 안 꺾어도 아웃엣지 여유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자, 봐봐. 자, 여기서 토픽 딱 이 순간까지 여기서 이것이 뭐 룹 변형이다? 여기까지는 룹 변형이 아니야 전혀. 딱 하나 꼴볼견은 상체가 이렇게 돌아간 거 정도. 그거 말고는 거의 정석적인 러츠의 모습이야. 거의.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이지 이제. 일반적으로 정석적인 러츠의 경우에는 이 토픽이 이렇게 와서 이 방향으로 에너지를 뿜어낸다고요. 그러면 반작용으로 이 방향의 에너지가 발생하거든요. 헌데 발리에바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조금 틀고 한 세 프레임 밀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네 프레임째부터는 돌려요, 그냥. 예. 너무 빨리 돌리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보내는 힘에 대한 반작용 요게 적게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체가 이렇게 일어선단 말이지. 상체가 이렇게 일어서는데 이 일어서는 힘에 비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발생되는 반작용은 적어. 그러니까 1회전을 할 때마다 회전축이 빨리 선다고. 여기서 말했던 이 회전축이 빨리 서요. 자, 이렇게 방향에 갔을 때 1회전 때, 2회전 때, 3회전 때 요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런 식으로 넘어가면 착지가 참 좋겠지. 근데 지금 발레바의 경우는 뭐냐면 1회전 때 이미 이런 거야. 1회전 때 이래. 그러니까 2회전 때, 3회전 때가 이렇게 서버려요. 지금 발레바의 모습은 지금 1회전이거든? 2회전 때, 3회전 때 서서 내려오거든. 다만 이게 뭐 근데 왜 문제가 안 되느냐? 얘 트리플 러츠에는 큰 힘이 걸려 있지 않아서 그래요. 에너지가 작은 점프라서 그래. 트리플 러츠가. 이게 아니고 요거.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런 정도의 러츠를 띄고 있는데 여기다가 힘을 더 줘서 4회전을 뛰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회전축이 뒤로 넘어갈랑 말랑 하게 돼요. 발리에바는. 그래서 실제로도 수년 전에 발리에바가 쿼드로츠를 정착시키려고 할 때는 회전축이 자꾸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랜딩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즉 토픽 직전까지는 거의 정석적인 러츠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토픽 이후에 토를 사용하는 방법, 도약력을 실제 발생시키는 과정의 동작 때문에 회전축이 빨리 일어서요. 그래서 쿼드러츠를 포기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발레바가.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자, 발목을 전혀 꺾지 않고도 이게 발목 꺾은 걸로 보여? 안 꺾어도 아웃 엣지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다. 날의 위치, 몸의 무게 중심 선상에 놓이고 무릎의 방향만 맞춰줘도 발목 안 꺾어도 아웃 엣지 존나게 편하게 만들어요. 아시겠죠? 내가 왜 건민솔 로츠 교정 관련해가지고 2번이나 얘기했잖아. 영상을. 거의 2번이나 만들었거든? 발목 꺾는 것부터 시작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어? 로츠는 무슨 뭐 발목 꺾는 걸로 해결하려고 들어. 아시겠죠? 이해를 해야 돼. 어? 이건 지금 플립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도약 자체가 안 들어간 게 여기서 이건 아예 러츠에 비해서 밀어주는 동작이 1도 없거든? 그러니까 봐봐. 1회전에 벌써 이런 축이 나오잖아. 지금 2회전 때 벌써 봐. 축이 뒤로 넘어가려고 하잖아. 그걸 느끼고 선수가 다리를 풀어버린다고 지금. 3회전을 안 하고. 회전축이 공중에서 뒤로 넘어가겠다 느끼고 스스로 풀어버렸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이 토픽을 이용해서 이 마지막에 도약력을 발생시키는 과정에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방향, 그다음 시간,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회전축이 엄청나게 바뀐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관찰을 하면서 봐야 돼요. 관찰을. 자, 다음 점프는 뭐 딱히 그 다음에 또 러츠인데 자 여기도 역시나 러츠 라인은 그대로예요. 자 역시나 토픽까지는 발목 안 꺾어도 아웃엣지 여유 있죠. 그죠? 예. 역시나 상체가 먼저 돌아간 건 좀 꼴볼견이고 그 다음에도 역시나 회전축이 빨리 서죠. 3회전 때도 서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점프가 만약에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뛴 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즉 이 말은 뭐다? 발리에바는 파워는 있어. 그게 약물의 힘이든 아니든 간에. 파워는 있는데 그 파워를 러츠에 실어버리면 회전축이 붕괴된다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가 갖고 있는 힘을 러츠에 온전히 쏟으면 그 점프가 실패하게 돼. 높은 확률로. 이해돼요? 이게 뭐다? 회전축을 만드는 메커니즘이 그 파워를 감당 못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지금 대충 이 정도 봤고요. 뭐 딱히 없어요. 발리에바에 대해선. 자, 그럼 이제 신지아 얘기를 좀 할게요. 내가 종합선수권대 신지아 리뷰를 할 때 제가 무슨 얘기 했습니까? 러츠 플립 커드 안 돼. 룹은 언급도 안 했어요. 왜? 커드 룹은 커드 러츠 플립에 비해서 더 어려워요. 여싱의 경우는 일단 여싱의 경우는 커드 룹이 러츠 플립보다 더 어려워요. 커드의 경우에. 왜냐? 여자 선수들은 러츠 플립을 뛸 때 룹 변형이라는 좀 쉬운 방법을 택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러츠 플립이 룹에 비해서 오히려 힘을 모아서 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나와. 근데 룹의 경우는 그런 자세를 만들기가 불편하거든. 그래서 일단 러츠 플립이 쿼드가 안 된다라는 했던 얘기는 뭐냐면 신지아의 회전 속도가 아직 쿼드를 뛸 만큼의 회전 속도가 러츠 플립에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프리로테를 하는 동작도 거기에 안 맞아요. 현재는 쿼드러츠나 쿼드 플립을 띄려고 작정한다면 투르소바를 참고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근데 지금 그 점프에 그렇게 큰 수정을 가하다가는 성적 하락이 따라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러츠 플립을 일단 제끼고 룹도 제끼고 그럼 토르하고 살코를 왜 제꼈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몸의 왼쪽이 늦게 돈다는 얘기를 했죠. 제가 종합선수권 때. 예. 자, 이게 살코인데, 자 여기서 여기 몸의 오른쪽 다리가 회전 운동을 시작을 했어. 그럼 여기가 돌아줘야 되거든. 이 지금 30프레임 영상이잖아요, 그죠? 한 프레임. 이러면 뭐예요? 60프레임 영상 기준 2프레임을 움직인 거잖아? 안 움직여요, 지금. 이 무릎이 안 빠져주고 이게 안 돌아가요. 예, 이제 돌거든. 이제 돌았는데 보세요. 오른쪽이 몸의 이 중심 정면도보다도 더 빨리 왔어. 오른쪽 다리는 빨리 왔고 왼쪽 다리는 늦게 빠져요. 이런 언밸런스가 있단 말이야, 지금. 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신지아는 왜 토롭도 멀쩡히 뛰고 있고 살코도 멀쩡히 뛰고 있느냐? 이 문제점은 점프가 실패하는 문제점이 아니고 점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에요. 즉, 그 효율성이 조금 떨어져도 뛰어낼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지아는 조금 더 여력을 써서 토르하고 살코를 뭐 큰 문제 없이 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쿼드도 아니고 기껏해야 트리플이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발리에바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쿼드토 뛰는 장면을 좀 봅시다. 자, 여기서 쿼드토를 뛰어요. 자,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발리에바의 토롭하고 신지아 토롭이 메커니즘이 거의 같아요.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 왜? 러시아 뚜벤의 애하고 점프 메커니즘이 비슷하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 잠깐만 이 얘기하고 갈게. 내가 6년 전, 7년 전에 입으로 떠들기 막 하던 시절, 어? 선수들 영상 느린 화면 분석을 막 하던 시점에는 이런 식으로 토롭 뛰면 내가 개같이 깠거든? 이런 쓰레기 같은 하면서, 어? 어? 내가 진짜 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 얘네들 이렇게 뛰고 점수 잘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가 뭐야 대체? 자, 1번, 2번. 어떤 걸 원합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러면 이거 얘기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걸 떠올리겠지. 이 이름을 떠올릴 거야. 그죠? 그럼 저는 이 2번을 통해서 뭘 떠올릴까? 선수가 아니야. 이걸 떠올린다고. 이해돼요? 자, 근데 냉정하게 말할게. 아름다운 피겨 하면서 점수 잘 받을 수 있는 스케이터가 현재 대한민국 현역 중에는 없어요. 미안한데 없어. 그러니까 제2의 김연아라는 소리 정말 많이 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아무리 냉정하게 수치를 측정해 보잖아. 데이터를. 채공 시간이나 회전 속도나 점프 메커니즘 등을 비교해 보잖아. 김연아 뒤통수도 못 봐요. 현재 우리 애들. 수준 차이 많이 나. 냉정하게. 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종합선수권 우승자가 누굽니까? 신지아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 대한민국 여싱 에이스는 누구다? 신지아라고 말해도 무방하거든? 그럼 신지아하고 김연아를 비교해볼까? 좀 냉정하게? 냉정하게? 자, 그럼 시대적 차이 때문에 장비에 있어서는 김연아가 불리했거든? 스케이트화나 부츠, 블레이드의 어떤 무게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신재하고 김연아가 비슷한 능력치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김연아가 장비에서 유리했어야지 그게 설명이 돼. 그러면 이게 얘기가 되거든. 신재와 김연아의 능력치가 비슷하다라고. 근데 반대로 신재아가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치는 김연아보다 떨어져요. 이해됩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김연아 이후에 대한민국에는 김연아하고 비교가 될 만한 스케이터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기대를 하질 말어. 어? 아예 기대조차 하지 말라고 그런 거. 그냥 그냥 포기하고 살다가 나와주면 고마운 거야. 다들 알잖아. 내가 연아빠 싫어하는 거. 그지? 내가 김연아빠를 얼마나 싫어하는데. 근데 내가 김연아빠가 싫은 거하고 김연아의 능력치를 평가하는 건 얘기가 다르잖아. 그지? 연아빠가 싫다고 내가 김연아를 미워할 이유도 없는 거고. 김연아의 능력치를 따라갈 선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아름다운 피겨 하면서 올림픽이나 월드에서 메달을 노릴 수 있을 법한 선수가 대한민국엔 현재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여. 엉간샘심. 아우 씨. 그러면 이거에 우리가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피겨하고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그런 선수로 끝날 것인가? 점수 잘 받고 메달 잘 따는 선수가 될 것인가? 대부분 이쪽 선택합니다. 현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탑랭커드 1등부터 8등까지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국대 선수들 8명을 모두 다 봐도 이거에 해당하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고요. 이걸 추구하는 선수도 없어요. 냉정하게. 냉정하게 말해서 이거에 더 가까워요. 점수 잘 받고 싶어하는 피겨를 하려고 해. 다만 점수 잘 받는 피겨 스킬이 뚜베리제 애들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지금 약물러까지 보면서 지금 찾아보는 거거든. 우리 선수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유 답답해.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보세요. 자 이게 언제부터 돌아가는지 봐. 자 토픽이 이제 딱 됐지. 자 여기서 한 프레임 한번 들어 올렸고 두 프레임 돌리죠 이제. 이해됐어요? 즉 여기서 두 프레임이면 뭐예요? 30프레임 영상에서는 한 프레임이지. 볼까요? 자 이제 토픽이 됐어. 에? 하나.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돌아야 되거든. 둘 안 돌잖아. 셋 안 돌잖아. 여기서 지금 세 프레임까지도 안 돌았단 말이야. 그럼 여기선 6프레임까지 안 돌았다는 얘기거든. 그럼 자 여기서 하나 둘셋넷다 여기까지 안 돌았다는 건데 6프레임인데 이미 몸이 돌아가 있는 것 각이 더 크죠. 그죠? 물론 이건 쿼드토니까 그만큼 힘을 더 많이 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뭘 의미해요? 회전 운동이 훨씬 빠르고 회전 속도도 빠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지금 발레바 쪽이. 그리고 당연히 간섭은 없지. 예, 간섭이 없어요. 그 다음 쿼드토. 자 여기서도 볼까? 자, 예, 자 보면 무릎이 바라보는 방향 자체를 봐도 간섭이 없잖아. 지금 이 스케이트 날이 돌아가는 걸 봐봐. 이 뒷날이 돌잖아. 딱 돌아주잖아. 그럼 신재하 같은 경우는 이 살코인데 살코도 마찬가지야 지금. 자 여기서 무릎이 안 돌아주죠. 안 빠지잖아. 지금 안 돌아가 주거든. 이러니까 내가 쿼드토 쿼드 살코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신재한테. 이게 트리플이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신재하가 파워가 터무니없이 약한 선수가 아니거든. 솔직히 한국 국대 중에서도 상위권이야. 신재하는 냉정하게 상위권의 파워가 있어. 웃기게도 참 파워가 없어 보이는 체형을 갖고 있는데 은근히 채공 시간 잘 나와요. 스탯이 잘 나오는 편이야.
물론 파워가 김유재보다는 못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김유재가 또 정작 점프 메커니즘이 안 좋아서 스탯이 잘 나오지는 않아요. 측정 스탯이.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뭐 살코나 토르비 트리플에서는 신지아가 뭐 가지고 있는 여력 안에서 커버가 다 돼. 근데 이걸 쿼드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동작들이 회전력의 페널티거든. 그래서 쿼드 토 쿼드 살코가 나중으로 미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야, 이 인간들아. 어우씨, 안 돼. 내가 이러다가 앞에 처음 만든 영상에서 막 욕하고 내가 난리부르스를 쳤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신지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고난이도 점프는 그나마 뭔가를 고칠 게 적은 트리플 악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트리플 악셀 쪽은 회전 속도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에. 다만 김유재처럼 좀 더 힘을 모았다가 터트리는 맛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예. 야, 트리플 악셀은 신지아가 좀만 들이대면 그래도 가능성이 좀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나는 아, 물론 이건 좀 약간의 희망 회로를 돌린 것이기도 합니다. 자, 내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고민하고 걱정했던 게 뭐냐면, 아, 하얀 게 저 새끼 또 러시아 띄우네. 이 말 할 게 뻔하거든. 분명히 그런 말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게 참 답답한 거야. 어? 얘가 약을 했냐 안 했냐는 그거는 이미 올림픽 때 뭐 행정적으로 됐어야 될 문제고, 어차피 국제대회 못 나오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얘한테서 뭐든지 뽑아 먹을 게 있으면 뽑아 먹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조금 별개의 얘기를 해볼까요? 피겨랑 좀 별개의 얘기. 자, 예를 들어서 어, 우리나라에 K2 흑표란 전차가 있어.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을 했잖아요, 그죠? 폴란드에 몇백 대씩 수출하잖아요, 이제. 근데 이게 초기에 독일 엔진 변속기였어. 그러니까 N하고 변이라고 할게. N 변이었어. 그다음 E, 예, 국산 N의 독일 변속기였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국산 N 변으로 가요, 이제. 이거 과정에서 얘기하면 뭐 제가 지금 피겨 블로거가 뭐 밀리터리 얘기할 건 아니고 초기에 좀 말이 있었어요. 초기에. 그러니까 국산 엔진과 변속기에 대해서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능이 별로였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는 군에서 이제 그 뭡니까 그 성능 테스트 할 때 기준이 쓸데없이 높았다는 주장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어찌됐든지 간에 국산 엔진에 국산 변속기를 처음부터 달고 싶었지만 그게 안 돼가지고 초기 양산부는 독일 엔진 변속기 다 갔고, 그 다음에는 국산 엔진에 독일 변속기 썼고, 그 다음에 이제는 국산 엔진 국산 변속기로 간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산 엔진 변속기로 된 이 파워팩이 티르키에, 즉 예전에 터키, 지금은 티르키에의 알타이 전차에 쓰이도록 수출이 되기로 했죠. 최근에 뭐 이런 기사들 났어요. 밀리터리 쪽에선. 제가 밀리터리 쪽도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 K2 흑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일본이나 중국 애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국산 엔진 변속기 문제가 있어가지고 독일 거 쓴 쓰레기 전차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그럼 사실인가요? 자,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 실제로 독일 엔진 독일 변속기 썼으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은요. 문제가 다 해결됐고 다 통과했고, 그래서 이제 국산 엔진에 국산 변속기를 쓴다고 해. 그럼 이게 지금도 쓰레기일까? 이게 문제인 거야. 자, 우리 한중일은 워낙 가까우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아. 사이 안 좋은 나라에 뭔가 물건 헐뜯고 깎아내리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무작정 한국 K2 흑표라는 전차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개선되고 개량된 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이거 일본하고 중국만 그러느냐? 우리나라도 똑같다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중국에 뭐 제20 스텔스 전투기가 있어. 근데 이 전투기가 초기에 엔진이 정말 쓰레기였거든요. 초기 버전이. 그래가지고 그냥 러시아 엔진 가져오고 지랄병을 다 떨었어. 중국 애들이. 그래갖고 예전에 그 뭡니까 그 일종의 밈처럼 떠 있는 영상이 있는데 애프터버너를 켜지 않고는 순항이 안 돼가지고 시커먼 연기 내뿜는 그런 영상도 있고 뭐 그렇거든. 근데 최근에 이 중국이 그러면 그 몇 년 동안 가만히 놀고 먹었느냐? 아니라는 거지. 제20 전투기 엔진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 개선하고 개량하고 또 새로이 개발하고 해서 제20의 전투기 성능이 옛날 같지가 않거든요. 계속 나아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한국 애들은 계속 그때 것만 얘기한다는 거지. 즉 뭐야?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그 나물의 그 밥 정도의 수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뭐 약물 걸린 건 약물 걸린 건데 카밀라 발리에바가 점수를 잘 먹는 뚜베리제네의 이 메타에 잘 맞는 선수라는 거는 또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 인정 못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인정 못해? 지난 8년간 뚜베리제가 피겨 여싱을 주물렀어. 현실이잖아요. 현실이야. 발리에바 점프 동작과 메커니즘을 통해서 쟤들은 왜 저렇게 할까? 라는 정도의 의문을 가지고 그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 선수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거든. 그냥 무작정 러시아하면 싫어. 와 하얀한 게 저 새끼는 맨날 러시아 띄워줘. 이런 소리를 하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발전하는 거야? 우리 애들 어차피 지금 러시아 하는 수준이나 그냥 러시아 뒷공무니 보고 따라가고 있는 수준이나 마찬가지야 지금. 알겠어? 대한민국에 이런 피겨 하고 있는 사람 없어. 이쪽 피겨 이쪽 라인에 있는 선수가 없다니까. 선수들이 말은 하지. 김연아 언니가 나의 롤모델이에요. 연아 언니처럼 아름다운 피겨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기고 싶고 메달은 받고 싶지. 김연아 같이 그런 점프를 뛰면서 랜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의 피지컬을 가진 스케이터가 대한민국엔 현역에 없어요. 아니 현역을 제외하더라도 대한민국 역대에 없었어요. 김연아를 제외하면. 앞으로도 당분간 안 나올 것 같고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그냥 개소리인 거예요. 즉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점수라도 잘 받아야 되는 거야. 점수라도. 그럼 뚜베리제는 왜 저렇게 점수를 잘 받는지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러시아 내셔널 카밀라 발리에바를 다루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이미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북미의 몇몇 선수, 일본의 몇몇 선수들은 뚜베네 쪽의 메타를 일부 따라하고 있어요. 어설프게. 일부. 우리 한국은 아직 시작을 하려는 건지 말려는 건지 모르는 수준이고요. 약국이니 공장거리니 그러는데 뚜베리제는 애들이 공장거리면 대한민국 보이그룹 걸그룹은 공장돌이지. 이 세상 이치가 내가 쏜 총알이 나한테 다시 돌아와. 같은 논리로. 이거 일본 애들이 좋아하는 표현이 있거든? 부메랑 맞는다고? 씨발 내가 일본 애들 쓰는 표현을 다 쓰네. 하여튼 이러니까 그냥 러시아니까 싫어. 이런 것보다 쟤들은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런 식으로 했을까? 저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가? 이런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 카밀라 발리에바를 통해서 신지아의 토르과 살코 쪽에 있었던 문제가 발리에바에게는 없다라는 걸 제가 한번 인지시켜주고 가는 거예요. 인지시켜주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